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경제 동향과 주식시장 매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4년 하반기 증시 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이슈,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 전망 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통화정책, 또 하나는 경기 상황,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입니다. 통화정책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통화정책으로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상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 앞두고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환율 이런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통화 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IT 기업과 비IT 기업 간의 이 격차가 매우 크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적으로 격차가 큰 점이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IT 기업에는 매우 우호적인 변수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빅테크한테는 매우 중요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것이고요. 빅테크 기업은 금리보다는 경기 동향에 더 민감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식으면 기업의 이익이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는데 지금의 빅테크 기업의 상승은 경기 호황에 따르는 기업 이익 극대화가 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거든요. 자,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으로도 이런 하반기에도 국가별로 또는 IT와 BIT 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환율과 자금 동향이 매우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런 변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가 수익 비율에 문제가 없는 한 EPS, EPS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 이익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간의 IT 중심으로 어떤 그 산업적 관심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지표들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보면 CPI, PPI, PC, 노동시장 동향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 5월까지는 3.3%, 전달비 0.1%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5월달은 0.2% 떨어졌어요. 7개월 만에 최대치죠. 그 다음에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6월 말에 발표됐죠. 5월 달에 2.6% 나왔어요.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런데 이 노동시장이 조금 갸우뚱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비농업 분야의 지표를 봤더니 27만 2천 명 정도가 취업이 됐어요. 따라서 예상치에 19만 명이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지표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노동시장이 둔화되는다는 것은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른바 이제 경기 지표와 노동시장 지표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좀 언밸런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 거냐? 일단 CPI를 보게 되면 CPI가 5월달치를 보면 에너지 제외 근원 물가가 3.4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란 말이죠.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진정세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금리 인하 조건이 2%대, 2%대, 이른바 CPI나 물가지표가 2%대가 돼야 안정되게 인하할 수 있다,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고용지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고용지표 한번 볼게요. 이 노동시장 동향이 비농업 분야가 이제 5월달에 27만 2천 명으로 늘었단 말이죠. 예상치보다 훨씬 올라갔어요. 또 5월 실업률은 그런데 5월 실업률은 4.0%로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달 4월 달에 실업률이 3.9였는데 4월 달에 실업률은 4.0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이 4%를 넘었던 것은 22년 1월 달 이후에 이제 최고치란 말이죠. 따라서 이 7월 달 발표되는 노동시장 동향, 그 다음에 이제 7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CPI,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 다음에 또 역시 개인 소비 지출 PCE, 이 흐름이 이제 사실상 주식시장의 하반기 금융시장에 매우 둔감한 수치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지표에 큰 영향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의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고민은 이게 금리를 좀 인하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업의 이익이 너무 좋아. 어? 기업의 이익이 좀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살릴 건데 섣불리 금리 인하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만 대폭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또 고용시장 동향과 기업 이익은 항상 좀 동행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기업 이익은 좋은데 고용시장 동향은 좋단 말이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금리 인하를 내리기에는 이른바 이제 소비 지표하고 노동시장 동향은 좀 불일치한다. 따라서 기업 이익과 노동시장 동향만 보면 금리 인하는 필요치 않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기업 이익이 이른바 AI 반도체 등등 빅테크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데 빅테크는 경기에 민감하다. 따라서 경기가 식으면 실적에 직격될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연준이 경기가 식어버린 다음에 금리를 인하해봐야 소용없어요. 따라서 연준은 경기가 식기 전에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 활성화를 잘 조절하고 또 경기가 너무 또 과열되면 금리를 살짝 올려서 또 경기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른바 소비 지출도 줄고 있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봐서는 경기가 식고 있는 건 맞은데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 그런데 7월 달 중요하겠죠. 아마 7월 달, 8월 달 정도의 경기 지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금리를 먼저 인하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9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3분기 7월부터 발표되는 소비지출 노동지표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키맨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9월 인하 가능성 글쎄 뭐 연준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의 이제 그 패드워치 이른바 금리 언제 인하할 것인가를 확률로 나타내는 이 패드워치가 그 통계로 보게 되면 9월 인하 확률이 50%가 넘어요. 지난주 마감 6월 하순 기준으로 62.3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11월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게 나오겠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미국의 대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경제정책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트럼프는 이제 원전을 중시하고 또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시하고 통상 무역을 중시하죠. 따라서 이제 중국과의 마찰, 또 우리나라하고 또 FTA 막 강화 등등 다양하게 하잖아요. 또 역시 바이든이 중시했던 전기차 등등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른바 지원 정책 없애겠다 뭐 이런 등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또 산업들이 굉장히 미국의 대선에 민감하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른바 현대차의 6월 달에 미국의 어떤 그 판매고가 테슬라를 제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전기차의 상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또 주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럽의 정치 변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주식시장 변수 중에 이제 금리 정책 방향과 환율 변동성에 주시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N달러, 이른바 이제 엔화가 달러당 비중이 160엔이 넘어섰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호들갑을 떨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원달러가 이른바 그 135원 전후 가다가 뭐 140원대까지 지금 1,4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1,375원 가다가 1,400엔, 1,400원을 막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달러가 강해지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왜냐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 더 매수하고 우리나라 주식 팔고 일본 주식 팔아서 미국의 이른바 국채 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채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흐름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요 변수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 또 유럽의 정치 상황, 세계적인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이 주요한 변수들은 뭐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 기업이 3분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우리나라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미국의 분석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분기에도 빅테크 중심의 구도는 지속된다. 역시 IT에 집중될 것이다. 특히 AI 반도체 중심의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하반기도 이 빅테크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산업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여서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타 다른 산업에서 이 빅테크를 추월할 또는 빅테크에 투자해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만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역시 또 AI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신규 진입이 어렵고 또 자금이나 기술력에서 따라가기 어려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AI 서버 가격이 일반 서버의 7배 이상 비싼데 이걸 사줄 수 있는 기업은 빅테크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오픈 AI 아시죠? MS 워드가 만들었던 이 오픈 AI 인공지능 엔지니어의 연간 급여가 미국에서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래요. 이 급여 보세요. 50만 불, 90만 불. 그러면 연간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에서 10억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봉이? 하지만 미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6만 4천 달러예요. 6만 4천 달러가 미국의 평균 연봉인데 오픈 AI 엔지니어의 연간 급여가 50만, 90만 달러인데 이 연봉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빅테크 기업밖에 없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의 독주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빅테크 기업이 이제 그러면 후속 테마는 뭐냐? 이제 빅테크 기업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버렸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이 활성화되고 계속 유지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따라요. 하나는 AI 서버 산업이 활성화해야 되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돼야 돼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주춤한 반면에 전력, 전선, 에너지 저장 업체가 테마로 강하게 떠올랐죠. 특히 ESS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풍력과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전력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죠. 이른바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다 퇴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앞으로 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분배해주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의 이런 테마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DSP 업체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DSP라는 것은 AI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전달 매개체죠. 뭐 우리나라 회사들은
AD 테크놀로지 같은 등등 회사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DSP 테마주 어떤 게 있나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런 테마들, 전선 전력 테마들, 이런 테마들이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감춰진 것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 전력 또는 전선,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뭐 전선, 케이블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기업들도 중요해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재생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잘 아직 시장에서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다우나스닥이 살짝 좀 문제가 생겼어요. 고점 증후군에 있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주춤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AI 빅테크의 주가가 나스닥을 끌고 왔는데 주춤해요. 다우지수가 이제 5월 20일 날 4만 찍고 6월 29일 날 39,118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6월 29일 날 18,000 돌파했어요. 최고치 찍었는데 갑자기 매물 나와서 17,732에 마감했어요. 자,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지금 나스닥인데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차트를 한번 설명해서 갈게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쳤죠? 지금 6월 29일 상황인데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강력한 매물 떴잖아요. 또 거래 실렸죠? 이것은 매수가 아니라 강력한 매물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단기 반등에 따르는 기간 조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스닥,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따라서 미국의 이제 연준의 금리 동향, 그 다음에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른바 2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되냐. 엔비디아 좋아, 마이크론 좋아, MS 워드 좋아. 실적 좋은 줄 알겠어. 그런데 이제 그 실적은 주가에다 반영이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2분기, 3분기는 어떤데? 2분기, 3분기 실적은 어떨 건데? 좋을 건데, 나쁠 건데? 예를 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른바 실적은 좋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2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좋다고 나왔잖아요. 주가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지난주에.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실적 좋아졌어요. 이게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그래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 그런데 좀 더 나왔어야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빅테크 기업의 엔비디아나 모든 기업들이 다 보고 있는 시선이고 나스닥을 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나스닥은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는 고점 증후군에 있기 때문에 시험대에 들어있다. 이익으로서 검증해야 되고 금리로서 또 여건을 개선시켜 줘야 된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다우도 한번 볼까요? 다우도 지금 이렇게 4월 달에 이렇게 고점 찍고 지금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할 거냐?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지금 나스닥과 거의 같은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시 한번 전망도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전망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압축하면 올해는 하반기에는 경기와 통화 정책이 좀 모멘텀이 좀 증시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지속적이다. 그래서 코스피는 3,100선을 예상한다.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아직은 견조하다. 또 제조업 중심의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또 금리 인하 기대치가 나타나고 있고 자산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본 최소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는 들쭉날쭉하지만 최근까지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채권 금리는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빅테크,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하반기도 빅테크 중심의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하반기 미국 증시 계속 우호적이고 또 글로벌 또 유동성 자금이
아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중심으로 도 선호도가 더 높다. 또 하나는 한국의 국채가 9월 달에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편입이 되면 한국의 전체적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뭐 수십조 원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 증시의 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변수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미국 대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등등이죠. 또 자동차 등등 통상 정책에 대한 변수가 있겠죠. 또 7월, 8월 금리 인하 논란이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미국발이죠. 미국에서 금리를 뭐 예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이제 입으로 하는 정치를 하잖아요. 말로서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충격을 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전혀 인하 표정이 안 나요. 포커페이스들이죠. 따라서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하고 한번 큰 충격파가 올 수도 있다. 이럴 때 주가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럼 국내 시장도 영향이 오겠죠. 그 흐름은 분할 공략 기회 요인이 많다. 이게 이제 그 2주 전에 증권거래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모임에서 나왔던 대신증권의 이제 발표 자료입니다. 따라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은 선별적으로 매수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실적과 전망 또 하반기 배당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자, 관심 업종 보겠습니다. 역시 빅테크 기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이고 반도체 전후 공정 테마주가 역시 유효하다. 한미 반도체도 있고 리노공업도 있고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어요. 또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가 또 9월달 이후에 밸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역시 밸류업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빅테크가 약하면 밸류업 테마주가 또 올라가는 순환 테마 때 이런 종목군들이 업종들이 관심이 있을 거다. 또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는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 기아 여전히 관심 종목군이고 조선주 이익 좋아지고 있죠. 방산주 좋아지고 있고 화장품인데 조선 방산 화장품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군들이 여전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빅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익을 검증받는 기간에 와 있어요. 따라서 종목별로 조금 실적이 더 좋아진 것도 있고 둔화된 것도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 중심으로 더 순환해서 저점을 더 높일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여전히 어렵죠. 그런데 저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이런 말씀 자꾸 드리고 싶은데 역시 2차 전지는 선별해서 하반기에 실적의 개선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작년 봄부터 나왔죠. 반도체 업종 추세 전환되고 있다. 그랬는데 안 샀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저점일 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자, 저는 오늘 간략하게 하반기 7월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주식시장, 업종, 미국 시장 불안할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스톡커피 김단장이고요. 저는 한국경제TV 기자를 거쳐서 투자전략가를 오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컨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